오늘은 재밌는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있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. 사연이 들어왔는데 이런 거죠. 부모님이 물려주신 한 90평 정도 땅이 있는데 경사도 지고 뭐 별로 안 좋아 보였나 봐요.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. 여러분 아시죠? 그 평지보다는 경사가 진 땅이 좋은 땅입니다. 그래야지 뭔가 행위를 하고 지하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. 평지는 지하를 어떻게 만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저는 경사지를 좋아합니다. 그래서 경사지라 그래서 경사지는 좋은 땅인데 평지보다는 경사지가 훨씬 좋은 땅이죠. 그 다음에 나름대로는 스타디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동네 이제 부동산에서 물어봤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 동네가 원룸이 유행이다. 다들 원룸을 짓는다는 거죠. 이 동네는 합정동입니다. 합정역 사거리에서 걸어서 한 7, 8분? 위치는 좋은 위치인데 어찌됐든 동네 흐름이 원룸이 대세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반대를 합니다. 원룸이 대세니까 나도 원룸을 져야지. 지금 원룸이 잘 되니까. 원룸이라는 건 새로운 원룸이 항상 잘 되고 옛날 원룸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1000에 뭐 70을 받는다. 새 원룸이죠.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새 원룸이 또 지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 경쟁력에서 이제 후퇴되는 거예요. 그런 비즈니스는 좋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 그 동네에 나만 유니크한 건축물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. 이해하세요? 예를 들어서 모두 다 원룸을 짓는다 그러면 좋아요. 원룸을 보여줘요. 저 원룸이 지금 잘 나간다. 저 원룸보다 조금 좋은 원룸을 지으면 된다. 그럼 당연히 그 원룸보다는 잘 나가겠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행위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. 다음 사람 옆에 땅도 똑같은 또 상담을 하실 거거든요. 원룸이 있다. 원룸이 있는데 이 땅을 사서 원룸을 져라. 그러면 당신 건물보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품질이 좋은 원룸을 지으라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옛날에 이 동네는 원래는 업무시설이 많았어요. 업무시설이 많았는데 이 업무시설이 없어지면서 지금 대세니까 사무실의 임대료보다는 원룸이 더 좋으니까 사무실이 더 없어지고 원룸이 된 거예요. 그렇다면 저는 뭘 권했을까요? 당연히 사무실을 짓자. 업무시설을 짓자. 추천한 거죠. 그랬더니 클라이언트가 아니 소장님 그거 좋은데 다들 반대하는데 여기다가 사무실 져서 지금 기존에 있는 사무실의 임대료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. 이거밖에 못 받는다. 그러면 내가 땅값이 이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이걸 여기서 져서 원룸이 고수익인데 이거는 별 소득이 없지 않냐, 이득이 없는 거죠. 왜냐하면 월세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잘 보세요. 유니크하게 부가가치 사업을 하자는 거죠. 원룸을 지면 부가가치 사업은 맞아요. 부가가치 사업은 맞는데 그 부가가치 사업이라는 게 시장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계속 원룸이 생기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. 근데 동네라는 게 그렇잖아요. 사무실도 필요하고 편의점도 필요하고 당연히 고시원도 필요하고 원룸도 필요하고 투룸, 쓰리룸이 다 필요한 게 동네입니다. 그러려면 좋은 사무실, 좋은 시설이 있는 사무실이 있다 그러면 월세가 비싸도 손님이 있다는 거죠. 기존에 있는 사무실은 시설이 별로 좋은 것도 아니죠.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러니까 월세가 작은 거잖아요. 월세가 싼 거잖아요. 그러면 좋은 사무실을 짓자. 그래서 제안한 건 뭐냐면 층고가 높은 사무실을 짓자. 아니 동네가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일조권도 불리하고 용적률은 찾아 먹으면서 그걸 하려면 층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층고를 높게 못 하잖아요.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건축물이라는 게 2.7이나 2.8밖에 안 돼요. 근데 저는 4.5m. 4.5m에 이제 자료가 나가는데 4.5m의 박스에 요런 모습의 유니크한 건물을 짓자. 멋있잖아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있죠. 박스들을 싼 이제 사옥인 겁니다. 그러면 이런 거죠. 업무시설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4층이 우리 사무실이야. 그러면 알 수가 없어요. 2층이나 3층이나 구분이 안 되잖아요.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무실을 짓자. 근데 이제 건물주는 다 좋은데 이 모형 사진을 보세요. 모형 사진을 보시면 지하, 지금 경사가 졌죠? 경사가 졌으니까 지하를 이용해서 지하가 건폐율 용적률이 안 들어가죠. 그 부분을 최대한 1층처럼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. 그걸 최대한 했고 필로티 주차장하고 위에 일조권 사선 제한도 날라옵니다. 그거를 생각해서 두 동, 트윈 빌딩이죠. 여기는 높고 하나는 낮고 두 개의 동이 있는 거죠. 그거를 했는데 문제는 공사비입니다. 아니 소장님 이거 지금 너무 멋있고 이 건물이 좋은데 이게 딱 모습만 봐도 공사비가 장난이 아니고 층고도 높죠. 층고도 4.5m에 그 볼륨이 있는데 아니 쾌적하고 공간이 좋으니까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공사비가 많이 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이 공사비를 저보고 지금 이거 지시고 소장님 좋은
멋진 포트폴리오 만드는 건 좋은데 제가 이 정도의 돈이 없다. 제가 예산하는 금액은 공사비 한 12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. 이 정도만 투자해서 고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냐. 그걸 제안해 주시면 제가 이 설계를 오케이 하겠다.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신공법을 제시합니다. 신공법. 우드월이라는 게 있습니다. 우드월인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전 세계에서 제가 처음 만든 공법은 아닙니다. 미국이나 캐나다나 그런 유럽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랑 목구조 두 개를 합친 하이브리드 공법입니다. 그래서 기둥과 보는 큰 틀은 콘크리트고요. 그 다음에 필요한 모양 있죠. 집 모양.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 모양이 되게 특이하잖아요. 집 모양을 쌓고 그 집과 집 사이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. 그 부분을 만드는 그 모양은 나무로 합니다. 나무로 짭시다. 네? 아니 뭐 당연히 건축주가 할 일은 아니죠. 이게 시공자의 이제 문제인데 시공자가 이 능력이 있는지의 문제인데 어쨌든 그러면 공사비는 저렴해집니다. 공사가 어려운 거죠. 공사가 어렵고 공기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두세 대리 더 걸립니다. 그것만 양해가 된다 그러면 12억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법인 거죠. 그래서 그걸 제안했고 건축주야 뭐 좋은 건축물을 저렴하게 짓는다는데 오케이 해서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. 우드월 설명이 있죠. 그 내부 칸막이는 우리가 경량 칸막이 같은 시스템이거든요. 그래서 이건 어렵진 않은데 이거를 외부로 확장한 거죠. 외부로 확장해서 외부에 집 모양, 동그랗게 만들던 삼각형을 만들던 나무는 목수가 망치질을 하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모양을 만들기가 너무 쉬워요. 너무 쉬워서 원하던 금액에 완성을 했습니다. 완성을 했는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? 준공이 나기 전에 알아서 월세가 다 나갔어요. 소비자는 다 압니다. 좋은 공간을 소비자는 다 아는 거예요. 소비자는 다 알기 때문에 그 금액이 비싸도 다 나갔어요. 그래서 원래 목표는 월세가 한 1200만 원 정도였는데 3000에 끝납니다. 대박. 저도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어요. 남조님은 언제 내 건물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. 동네에서 요즘 잘 나가는 유행을 따라가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 동네에 없는 부분을 찾으세요. 그 없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공급하는 공간을 만드시면 됩니다. 원룸이 유행이냐? 그러면 투룸을 한번 해볼까?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. 투룸, 쓰리룸 너무 많아. 그럼 사무실 아니면 상가?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이 동네에서 장시간 나만이 살아날 수 있는 기능을 찾으셔야 됩니다. 그게 포인트고 그 부분을 공사비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능력은 건축가한테 부탁을 하시면 됩니다. 내가 예산이 12억밖에 없다. 이 12억에 좋은 설계할 수 있는 방법, 그 디테일, 공법이 뭐냐를 건축가가 고민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. 감사합니다.